두 번째 강연자 김환택 멘토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큰 두 가지 키워드는 웃음과 낭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낭만 있게 살 수 있을까가 저 인생의 큰 두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이고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인생에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의 관심 분야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인데 저의 주된 관심 분야는 인문학이고 또 매너 교육 그리고 철학 상담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 연수, 교사 연수, 학부모 교육 교사 연수와 같은 곳에 강의를 나갈 때 쓰는 프로필인데 뭐 자랑할 건 없고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들여서 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해시태그를 보면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진진가를 사용해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제 소개의 말들이 있는데 우리 외전업 인생학교 분들은 약간 제가 신비주의 컨셉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전 아직 유튜브 채널은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2년 전부터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현성님을 만났다가 자극을 많이 받아서 진짜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라운올제 TV나 유튜브에서 영화인문학 또는 김한택을 검색하시면 제가 영화인문학 15강 강의 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제 인생을 이끌어오던 어떤 큰 질문이 있었다면 이기심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제 인생의 큰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나로부터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 왜 이렇게 네 밖에 모르냐? 네 진짜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기심이라는 건 뭐지? 뭐가 이기적인 거지? 이기심은 인간에게서 결코 뗄 수 없는 것인가? 인간이라면 다 이기심을 갖고 있는가? 그 이기심과 우리의 삶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또 이기심의 반대편에 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타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이 제 안에 되게 겹겹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 인간을 구성하는 육체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인간을 구성하는 영혼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제 안에 되게 깊은 질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기심과의 싸움을 하면서 이기적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굉장히 반갑게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이 마치 저의 고민을 이미 오래전에 해온 고민이었다라는 듯이 저한테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의 어떤 이기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는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배고프면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나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보호를 위해서 내 삶이 계속해서 어떤 우성과 열성이 있다면 그 우성의 지배로 나를 더 세워가려는 그런 DNA가 우리 안에 너무나 본능으로서 이기심이란 것과 너무나 잘 매치가 되어서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이 우리 안에 확장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이기적인 DNA에 너무나 깊숙하게 깔려있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기심을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이 이기적인 본능을 무시한다고 해서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은 이기적일 수 있는가? 이 이기적인 부분을 내가 무시하면 이 이기심이 소거될 수 있을까? 없어질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기심이라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해서 이 이기적이라는 이 본능을 결코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앨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없애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이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이미 이기적인 놈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본능을 굳이 지켜 세워주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굳이 내 본능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DNA가 나를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나를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를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나를 보고 있는가? 남을 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들이 제 안에 되게 깊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세상을 보면 이런 질문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왜 이렇게라고 안 적고 왜 이렇게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된 걸까? 자아라는 개념이 자아 존중감, 자아 발견, 셀프 이스템, 너가 되어라, 뭐 카르페 디엠 이런 말들, 이런 건강하지 않은 질문들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이미 충만한데, 물론 그러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스스로를 챙기는데 이렇게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고 있는가? 왜 이토록 우리는 내가 이렇게 중요한가? 라는 고민들이 제 안에 되게 많이 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된 걸까라는 질문에 제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될 건데, 만약에 내가 중요한 60억의 인구들이 서로 모여서 산다면, 다 내가 중요한 60억들이 모여서 산다면, 그 60억들의 각자의 IM들이, 각자의 빙이 서로 비치게 된다면, 그러면 다 각자의 개인적 상호 주관적인 자기 자신이 중요한데, 그 자기 자신을 어, 잠깐 물러서더라도, 잠깐 내 것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준비하고 이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많이 들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힘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네. 지금 공동 호스트가 비디오 시작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작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력한 단어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식으로 우리의 언어로 해석을 해본다면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잘 산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자체에서의 힘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넘어왔고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진짜 한번 우리도 잘 살아보자. 진짜 한번 우리도 쌀밥을 먹고 살아보자. 진짜 한번 보릿고개를 넘어보자. 우리도 GDP를 2천 넘어보자.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잘 살고자 하는 그 잘 삶의 여부가 굉장히 일체화되어서 봉우리를 만들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저 같은 변태들은 이 웰빙을 잘 사는 것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를 또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웰빙이라는 것은 잘 사는 것이라고 하기보다 잘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웃기죠. 우리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존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잘입니다. 여기서 잘이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궤도에 이상 올라서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잘 삶의 삶을 살아보니 각자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밥을 세끼 먹고 원하는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각자의 이상을 위해 바빠지고 이러다 보니, 그렇다면 진짜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잘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루 세끼 먹는 거, 뭐 돈을 뭐 어느 정도 이상 버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봉우리였다면 이제는 각각의 봉우리들이 서로 충돌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각자의 자리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이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매일 할 수 있는 게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게 자리일 수도 있고, 각자의 자리 다 다른 거죠. 그렇다면 각자의 이상과 각자의 욕심이 다 충돌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우리의 고민이라고 하겠죠. 각자의 자를 위해 바쁘다 보니까 저는 이 미덕이라는 것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덕의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느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움들이 정말 우리의 관계 속에, 친분 속에, 사회 속에 있었는데 이게 자본과 이기심이라는 것의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본적인 자유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법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법과 저촉되지만 않으면 그 무엇도 정당하다는 듯이 자본과 관계된 모든 어떤 행위들을
긍정의 당위를 물고 들어가는 이 작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 흘러온 이 시대가 과연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라고 좋은 사회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되게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덕이 사라진다는 것, 아름답고 갸륵한 행위들이 우리 안에서 흩어져 간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아픔들로 제 안에 자리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법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마지노선의 어떤 리밋을 걸어주는 장치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법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법 앞에서의 어떤 부끄러움이 없다면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위를 볼 수도 있고 아래를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법이라는 것이 어떤 나의 아래를 지탱하는 어떤 베이스의 개념이라면 나는 아래만 보고 그 아래의 궤도 위에만 서 있는 사람이라서 이미 충분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내 스스로의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좋은 사람인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이 사회에 필요한 질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오늘 어떤 예를 준비하려고 할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빡치는 그런 예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예들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란 깜빡이를 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미등을 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 오는 날 미등을 켰는데 앞에 형광등까지 켜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그 우로스 선전을 보니까 저 사람 그 신입사원 우로스 선전 쓴다고 하니까 바로 합격이라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차가 나온 김에 앞차가 비상 깜빡이를 켰을 때 나도 뒷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차가 비상 깜빡이를 켰을 때 네 비상 깜빡이를 켰다 알겠다로 그치는 사람이 있고 앞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주셨네요. 당신이 앞에 무슨 상황이 있어서 저한테 비상 깜빡이를 켜주셨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를 앞차에 다시 돌려주는, 물론 뒷차를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앞차를 위해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돌려주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대에서의 복명복창처럼 우리는 굉장히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회에 차가 한 대밖에 없으면 깜빡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좌할지 우할지 다른 사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차들이 깜빡이가 있는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대화거든요. 나는 좌할 거다, 나는 우할 거다 라고 미리 말을 해줄 수 있는 상대를 위한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법이 최소한의 장치라면 당신은 그 법이라는 수준 앞에서 스스로를 올려두고 문제없음을 위한 삼아서 스스로의 DNA를 자본과 일치시킨 삶으로 당신의 다음을 이어갈 유전자를 그렇게 후대에 맞춰갈 것인지, 이런 질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좋은 자연을, 좋은 세상을 우리가 다음으로 이어간다는 건 무엇일까의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꼭 필요한 질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의 그 포스터에 영화로 발견하는 나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영화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리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영화인문학을 강의하는 강사인데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클립만 되게 짧게 준비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함께 보실 텐데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되뇌었던 영화이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영화인문학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연령을 만나든 딱 두 가지의 팁만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영화를 감독이 왜 시간을 써서 사람을 써서 돈을 써서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영화를 보는데 한 영화를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데 나에게 와닿는 명장면, 명대사는 무엇인가를
체크하면서 생각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팁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팁 드리고 오늘 준비한 꽃배시 행복여행의 짧은 클립을 함께 보고 남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보시면 헥터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이 주인공을 아마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행크스의 친구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이먼 페그라는 우리나라의 비정상회담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는 되게 좋은 영국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보신 영상에서 보시면 의사인 직분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의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의사를 찾고 있는 중에 자기의 편의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 귀찮은데 피곤한데 그냥 잘까? 아, 그냥 그대로 있을까라고 하지 않고 어딘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곳을 직접 찾아서 걸어갑니다. 예, 걸어가서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했던 보통의 의사들은 차트 줘보세요. 지금 어때요? 약 뭐 먹어요? 어디 아파요? 어때요? 아, 거기 말고. 보통 이런 식의 어떤 대화들을 주로 의사들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신 영상에 보면,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라서의 당위를 절대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 환자의 상태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다고 뭐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뻥튀기도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1부터 10까지 중에 당신의 지금 상태를 표현해 줄 수 있겠냐고 라고 얘기한 다음에 9라고 얘기하니까 그 승무원과 대화를 하고 나서는 제가 그것을 0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함께 구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에티켓인 차원에서는 다른 1등석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함을 안겨주는 행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다시 달려갈 수 있을까요? 말했을 때도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게 아마 당신의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업윤리에 따라서라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은 되게 급박한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119 대원들한테 여기 적힌 주소로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관찰하며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는 뭘까요? 네, 아마 다들 개인적인 답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에티켓은 사회화된 약속의 어떤 규범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사회화의 과정을 거친 어떤 좋은 행위와 바람직한 행위라고 인식되는 것들의 규범화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켓을 안 지키게 되면 욕을 먹게 되고 만약에 심각할 경우에는 구속이 되기도 하고 뭐 법정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너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너는 에티켓과 다르게 매너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매너는 어떤 양상이 있지 않습니다. 매너는 문화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매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쓴 향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서 매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매너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과 함께 읽기에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에로스라고 하면 어떤 그런 섹슈얼적인 면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책을 보시면 에로스라는 것은 어떤 신 중에 하나인데 신이기도 하면서 인간이기도 한 신과 인간의 중간계에 있는 어떤 매개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를 쉽게 생각하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에로스라는 것은 감히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신에게 우리 하찮은 인간이 하찮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표현하기로 감히 신에게 닿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그 신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있다면 신에게 감히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인간이 가진 것 중에 단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을 해야지만 사랑을 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좀 더 향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신에게 가까이 끌고 가줄 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향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겠죠. 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더 사람을 사랑하고 더 관찰해야 되고 더 살펴야 되고 더 나 외 이외의 것들을
더 바라보고 인식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삶에서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매너의 시작이라는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매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녕하세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를 흔히 우리가 인사할 때 고개만 숙이면 뭔가 뻘쭘하니까 그때 뻘쭘하지 말라고 입으로 내는 추임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결코 고개를 숙일 때 뻘쭘해서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추임새가 아닙니다. 이 안녕하세요란 말은 제가 안녕 점점점 사이를 만들어 놨는데 당신이 오늘 안녕을 해빙하고 있냐? 당신 오늘 그 안녕을 두잉하고 있냐라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그 사람의 평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죠. 그래서 이 안녕하세요가 잘 되어야만, 안녕하세요가 서로 간에 확인이 되어야만 나의 존재와 너의 존재가 만나서 참 평안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도 안녕하세요만큼이나 근사한 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How are you라는 인사입니다. How are you를 뜯어보면 How 어때? 존재, you, 너의 존재가 오늘 어떠냐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문입니다. I'm fine, thank를 하기 위해서 먼저 물어주는 추임새가 아니라 너의 존재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서로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anners make ma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킹스맨으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해서 매너가 사람을 상승시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매너는 우리를 상승시킵니다. 또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시키지 않을까,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